안녕하세요. 춘천교대 아카펠라 교육연구소 연구원 한승모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원중학교 음악교사 고윤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논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네. 홍은영 선생님이 작성하신 초등학교 아카펠라 동아리 악곡과 지도방안 연구였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논문을 좀 읽어보고 또 제가 말씀드린 설명을 들어보니까 네. 좀 아카펠라 교육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생기거나 뭐 네. 이해가 달라지거나 이런 게 있나요? 네, 저도 아카펠라 이런 교육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수업에 적용해 보려고 늘 이렇게 매년 계획에 이렇게 포함을 시키고는 있는데 사실 뭐 다른 선생님들도 같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교육을 할 때 어려운 점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네, 그때 이 논문을 또 참고하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뭔가 쉽게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 네. 논문 갖고 계신 분들 한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24쪽에 보시면 아카펠라 지도를 위한 표현 활동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네. 이 부분을 좀 따로 말씀드리는 게 여기에 있는 그 갈래들을 잘 활용하면 아카펠라 지도를 할 때 매우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동아리 지도 방안 연구에서 동아리에게 적합한 연구다, 이런 악곡이 있다, 악곡을 지도할 땐 이런 지도안을 참고해봐라 라는 의미가 있었다면 이 부분은 쉽게 지도하는데 이런 기술 써볼래요? 라고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합창곡이나 기악 합주곡이나 아카펠라를 지도할 때 악보가 있으면 가르칠 수 있어 라는 착각을 하세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악보만 있으면 어른들도 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연구에서도 말하고 있는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는 지도 기술이 당연히 중요하잖아요. 그 지도 기술을 보완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 논문 자체는 지도 기술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논문은 아니에요. 네. 하지만 이 표에서는 이러한 지도 기술을 곡에 따라 다르게 사용했다라는 주요 사용한 뭐 메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듬의 1 같은 경우는 리듬골 손가락 활동, 단순한 리듬골 연주, 네 박자 계열의 다양한 리듬골 창작. 그리고 리듬 2 같은 경우는 꼬마 지휘자, 악보를 보며 리듬 읽기 연주하기. 그러니까 꼬마 지휘자는 리듬골 손가락 활동과 같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악보를 보며 리듬을 읽는 거는 뭐 타타티티타, 44884 이런 오르크랑 달크로즈, 코다이에서 하는 그 악보 읽는 법을 활용을 하는 거고요. 리듬 3은 서로의 소리를 들으며 리듬 맞추는 거는 음색, 샘열림, 빠르기랑 연계해서 일정한 소리 신호들을 듣고 또 이게 무슨 리듬일까 이렇게 맞춰보는 것과 연결을 시킨 겁니다. 네. 또 가락은 코다이 손교 익히고 손교에 따라 음정 소리 내기, 개 이름으로 음계 도부터 도까지 부르고 다섯 손가락 음계 활동하는 것들이 있고요. 이 또 가락 2는 올림표랑 내림표가 붙어 있는 음계의 이름을 찾고 악보를 보며 개명창학인데요. 그 다섯 손가락 음계 활동은요, 얘를 도레미파솔로 이렇게 정할 수도 있고, 레미파솔라로 정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내가 내는 음이 그 음으로부터 몇 번째 음인지 천천히 세어볼 수 있게 도와주는 네. 이것도 한번 참고는 해볼 만할 거고요. 화음 손가락 활동, 화음 신호등 활동은 이제 얘가 몇 번째 화음인지를 확인하는 것도 있고 손가락을 활용해서 화음의 그 주요 음들을 파악하는 것도 있고요. 또 꼬마 지휘자, 뭐 자기 파트 음정 소리 내며 부르기, 다른 사람의 소리 듣기, 뭐 이런 화음과 관련된 활동도 제시된 게 있습니다. 또 형식과 관련된 1, 2도 있는데요. 특히 리듬, 가락, 화음 부분은 음악 교수법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거여서 지금 사실 이 논문에서는 이걸 깊게 설명하진 않는데 네. 다른 데에서 또 참고하실 수 있으면 보셔서 아카펠라 악곡 지도에 네.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논문 내용들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있었잖아요. 리듬, 가락, 화음 이런 수업 기술? 네. 교수 방법 또 선생님도 해보신 게 있을까요? 네, 제가 교육할 때는 이 가락 부분에 이렇게 뭔가 초점을 두고 교육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코다의 손기호를 아이들한테 이제 알려주고 그 손기호를 통해서
내청 능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손기호를 먼저 배우면 아이들이 이 기호에 맞는 음을 머릿속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 실제로 제가 소리를 직접 내지 않더라도 손으로 노래를 하는데 아이들이 그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맞출 수 있게 되는 그래서 내청 능력이 향상되는 거를 실제로 경험을 했고 아이들도 그런 모습에 이제 본인들 뭐 친구들 모습에 신기해하기도 하고 네, 이런 활동들을 계속 이어나갔을 때 음감이 좋아지는 걸 실제로 경험을 했거든요. 네. 뭐 이런 이제 손기호가 뭔지는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이제 코다이라는 헝가리 작곡자이자 음악 교육자가 커웬의 손의 게이름 그 신호가 있던 것들을 바꿔서 그 어떻게 게이름으로 노래를 쉽게 부를 수 있는지 제시한 형태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음악 공교육에서 다양하게 쓰고 있는데 버전이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도부터 높은 도까지 손으로 신호를 만들고요. 여기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건 이런 거잖아요. 보시는 분들도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세요. 이게 게이름으로 도솔 라솔이었거든요. 그럼 도도솔솔 랄라솔을 보면서 무슨 노래인지 이제 속으로 노래를 불러보면 맞출 수 있는 이런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노래로 할 수도 있고요. 얘들아 무슨 음인지 맞춰봐. 그럼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미도미도인데 애들이 미도미도요 이렇게 해서 교사가 제시한 손기호가 뭔지 맞추는 형태인데 이때 그냥 얘가 뭔지 인지하는 수준일 수도 있고요. 얘는 손기호 모양이 미야. 얘는 손기호 모양이 도야 라고 인지하는 수준도 있지만 따라 부르게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다가 도미 도미 하다가 이렇게 속으로 하면 도미 다시 뭐 이런 신호를 하기도 하죠. 침묵 손기호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다 말씀하신 내청 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너무 잘하신 게 아카펠라를 가르칠 땐 음정에 대한 이해와 감이 매우 중요해요. 어른들도 그 게이름으로 노래하라 그러면 감으로 노래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티가 나는 게 게이름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으면 합쳐서 불러봐 그러면 다 따라가기. 따라가기. 매우 심하기 때문에 꼭 게이름으로 노래하는 게 좋습니다. 손기호 많이 쓰시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보시는 분들도 손기호 부분은 나중에 지도법 측면에서 또 검색해 보시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연구에서는요, 이제 일종의 지도 방안을 제시한 연구여서 실험 검증 연구가 추후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비교 대조군 이런 것들이 워낙 그 데이터로 검증하는 게 음악 자체가 쉽진 않아요. 뇌파를 측정할 것도 아니고 음악성 테스트를 매번 해야 되는 것도 좀 선생님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런 연구가 많지는 않아요. 이 연구도 이제 지도 방법 바꾸고 제시하는 수준의 연구여서 이후의 재현으로서는 실험 검증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영역별로 두세 수준의 활동을 제시했는데 활동별 지도 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연간 계획별 표에 보면 뭐 리듬 1이니 음정 1이니 화음 3이니 이런 게 들어갔었잖아요. 그것도 무슨 효과가 있을까? 이런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 내용이 있었고요. 또 재현 부분에 아카펠라 동아리 운영에 행정적인 또 특색 프로그램의 운영적인 또 운영 전반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 연구는 워낙 동아리 이렇게 가르치세요 라고 하면서 특히 이 노래를 이렇게 가르치면 어때요? 라는 연구였잖아요. 근데 이제 동아리 운영을 하다 보면 돈도 있어야 되고 또 그 돈을 학교 예산으로 빼는 경우가 있고 또 서울시 교육청이나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특별한 사업들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과학창의재단이나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거. 또 특색 프로그램으로서 뭐 이걸 인성을 위한 걸로 하겠다. 봉사를 위한 걸로 하겠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결합됐을 때 또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봉사의 마음으로 했더니 애들이 더 착해졌어. 애들이 봉사에 대해서 했더니 사회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 뭐 이런 걸로 연결할 그리고 실제 그래서 이제 뭔가 곡을 완성을 해서 봉사활동, 연주 봉사를 또 연계해서 진행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죠. 그렇게 했더니 또 사회의 만족도가 높아졌어. 뭐 학교의 인지도가 올라갔어.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걸 연구로 적용하기에도 좋을 것 같고 또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은 연구가 있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여기엔 당연히
제시가 되진 않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도 이런 연구가 많이 나오면 좋겠죠. 네, 지금 저도 네, 이제 아카펠라 교육을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 주변 이제 음악 선생님들께서도 아카펠라 교육을 요즘 그래도 많이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또 그런 모습을 또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소개해드린 우리 허은영 선생님의 아카펠라 그 동아리 악곡과 지도 방안 연구 3개의 영상으로 소개해드렸고요.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 춘천교대 아카펠라 교육연구소에서 준비하는 세미나 때 허은영 선생님을 모시고 또 직접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